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 영국, 호주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출범을 계기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잠수함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전방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 같은 상황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핵잠수함과 비핵잠수함의 개발과 배치,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호주가 오커스를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도 대항해 잠수함 부대와 대잠 부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 코네티컷호가 남중국해에서 충돌 사고를 당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만큼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라고 요청했지만 실제로 이번 사고는 지난 30년간 지진, 지각 변동은 물론 중국의 모래준설 및 인공섬 건설에 따른 해저지형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네티컷호 선체가 해저산맥 일부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1990년대 남중국해 해저지형 지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최근에 중국군과 해상 민병대의 활동 강화로 해저 조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잠수함이 정확하지 않은 해저 지형도를 따라 기동하면서 바닷속에 산처럼 솟아있는 지형이나 암초에 부딪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파키스탄군이 인도 잠수함의 영해 침범 시도를 감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 당국은 자국 해군이 지난 16일 인도군 잠수함의 영해 침범 시도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비아의 북쪽에서 파키스탄 해군 장거리 초계기에 의해 인도 잠수함의 움직임이 탐지됐고 이후 잠수함은 물러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파키스탄군은 평화 유지를 위해 인도 잠수함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퇴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파키스탄군은 인도는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평화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또 한 번 비상등이 켜진 것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후 핵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며 날카롭게 맞서왔습니다. 현재 인도는 파키스탄이 잠무, 카슈미르 지역으로 끊임없이 테러리스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인구 80%가 힌두교인 인도와 이슬람교가 국교인 파키스탄은 오랜 앙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이후 종교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하면서 이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 경계에 있는 카슈미르는 주민 다수가 이슬람교도이지만 1846년부터 힌두교 정권이 지배했습니다.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할 때 주민 대부분은 파키스탄에 편입되기를 바랬지만 지도자가 힌두교도라 인도로 편입된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불만을 품은 카슈미르 지역 이슬람 교도들의 폭동에 인도가 개입하면서 벌어진 게 1947년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입니다. 당시 양국은 유엔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카슈미르 영유권과 방글라데시 독립 문제로 이후 두 차례 더 전쟁을 치렀습니다. 특히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양국의 영토 분쟁은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로도 적대 관계를 유지하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2019년에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카슈미르 지역 테러로 경찰 40여 명이 숨진 후 인도가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캠프를 전격 공습하는 등 군사 충돌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오징어 게임에서 인도 출신 배우가 파키스탄인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양국의 시청자들은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처럼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원한 앙숙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한국의 K9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36문의 SH-1과 기타 수많은 M109를 갖고 있던 파키스탄군을 인도가 한국의 K9 자주포 단 10대로 모두 박살내버린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기술력을 경험한 인도는 그 뒤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인도는 파키스탄, 중국 등에 맞서기 위해 잠수함 도입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후보 중 특히나 한국 잠수함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에서도 한국 잠수함을 극찬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대우 조선해양의 DSME 3000 모델이 균형 잡히고 능력 있는 잠수함이라고 평가한 군사 전문가 HI 서튼의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앞서 인도 현지 언론들도 7조 원대로 알려진 인도 해군 잠수함 수주전에서 최종 낙찰 업체로 한국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서튼에 따르면 현재 인도 해군은 공기부료 장치
AIP를 탑재하고 인도에 브라모스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VLS 장착 등 두 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공개한 상태입니다. 서튼은 DSME 3000이 매우 균형 잡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DSME 3000은 우리 해군이 지난 8월 취역시키고 SLBM 발사에 성공한 장보고 3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기준 배수량 3000톤에 수직발사관 6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튼은 한국 잠수함에 리튬 기반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가장 앞서 있다며 해당 기술은 잠수함의 배터리 잠항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만큼 인도 해군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차별점으로 6기에서 10기의 수직 발사관을 꼽으며 한국 해군은 여기에 인도의 K-15 사가리카와 유사한 현무 4-4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유력 언론들도 한국 잠수함에 주목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산 안창호급을 건조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87년 장보고 1 사업의 첫 번째 함정인 장보고함을 수주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2척의 잠수함을 수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해외 잠수함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의 94%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직접 비용으로 예산 4,300억 루피, 우리 돈으로 약 6조 8,200억 원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잠수함 한 척에 1조 1,300억 원이 셈인데요. 이처럼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세계 유수 잠수함 메이커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인도 해군의 차세대 P-75I 잠수함 수주전에는 4개의 후보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 스페인의 S80 플러스, 한국의 DSME 3000, 러시아의 아무르 디자인으로 독일도 경쟁자였지만 최근에 탈락한 상태입니다. 모든 경쟁자들은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 해군은 인도의 바라쿠다 핵잠수함의 디젤 전기 버전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도에서 구축되고 있는 칼바리급과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로 볼 수 있는데요. 스페인의 S80 플러스의 경우 바이오 에탄올 연료전지 시스템을 갖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수소 저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인도 해군과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인데요. 아무르는 옛 소련의 킬로와 일부 혈통을 공유하고 있지만 단일 선체 구성이 특징입니다. 경쟁자 중 가장 작은 선체 직경에도 불구하고 설계 모델은 종종 VLS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는 가운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P-75I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경쟁 후보인 바라쿠다의 최대 약점은 가격으로 현재 척당 건조 비용이 3조 원을 넘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나반티아의 S80 플러스는 자국 해군의 인도한 잠수함에서 설계 결함 문제가 지적돼 수주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또 중국이 유사한 모델 설계도를 확보한 러시아제 잠수함도 인도군에는 매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처럼 경쟁자들이 뚜렷한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의 DSME 3000이 최종 승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DSME 3000은 다른 모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 제품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통해 검증된 선체,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이용한 AIP 시스템, 경쟁 모델 중 유일한 수직 발사관 모듈을 갖춘 잠수함계의 명품입니다. 인도는 P-75I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 자국산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운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충족할 모델은 SLBM 탑재 설계를 완료한 DSME 3000이 유일합니다. 인도가 제시한 척당 1조 원 안팎의 가격을 맞추면서 이처럼 높은 사양을 갖추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인도는 대우조선해양의 DSME 3000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잠수함이 드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한국 잠수함이 세계를 호령하는 날이 다가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